여러분, 안녕하세요. K치 선생입니다. 여러분, 제가 21년 국민연금공단 하반기 채용에 서류 합격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 스펙을 공유하고 같이 정보도 나눌 겸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먼저 저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상하반기 구분 없이 계속 서류 합격을 해왔어요. 사실 국민연금 같은 서류 합격률이 10%안 되는 기업에 제가 서류를 합격하기까지 저도 1년 정도가 걸렸는데요. 사실 주변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가 진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그냥 시간을 투자하면서 배운 정보들인데, 이 정보가 다른 초보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그러면 토익 얘기해 볼게요. 저 토익은 750점이고요. 보통 보건복지 관련 공단은 토익 700이면 충분하다, 이런 게 일반 대세론적인 관점이었는데, 요새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펙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고고 익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. 실제로 제 지인분 중에서도 자격증은 3개인데 토익이 900 이상이신 분이 이번에 서류 합격을 하셨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사항입니다. 교육사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국민연금은 교육사항을 총 15개를 채워야 되는데요. 일단은 저는 성적 A인 거를 14개 채우고, 그리고 성적 B인 거를 1개를 채웠어요. 그 중에서 직업교육은 총 2개를 기입을 했고요. 일단 저는 서류를 늘 탈락하던 시절에 경영 경제 항목에 딱 맞는 과목이 없으면 아예 넣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. 저는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, 제가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으면 저는 이게 오로지 사회복지 계열에만 쓸 수 있는 과목인 줄 알았는데, 나중에 국민연금공단 주인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 행정론이어도 이게 경영이나 행정 항목에 들어갈 수 있어서 경영 항목에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인정이 됐어요. 제가 아시는 주임님도 교육상을 이렇게 기입하셨고, 저도 따라서 경영 항목에 행정론을 넣으니까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사례관리라는 사회복지 전공 과목 중 하나인 과목을 들었는데요. 이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하는가에 대한 학문인데, 이거를 경영 항목에 넣기 위해서 교육 내용 설명에 뭐 기업의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함,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사회복지에서 배운 거지만 약간 경영스러워 보이게끔 클라이언트 이용자를 고객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면서 좀 굉장히 조그만한 연결고리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있어 보이게, 그거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보이게 쓰는 걸 애를 썼어요.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저의 경험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이 교육사항을 어떻게 적느냐, 이거였어요. 또 다른 예를 더 드려보자면 제가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는 과목도 들었는데요. 저는 이게 사회복지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줄 알고 아예 안 적었었는데, 다음부터는 그게 경영학에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경영학에도 기입을 해봤거든요. 근데 그 뒤로 서류 합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판단해서 이 교육은 이 항목에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, 교육을 설명하는 칸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, 연관되어 보이게, 마치 경영 항목의 교육사항을 기입하면 그 경영 과목인 것처럼, 네, 그렇게 기입하시면 저는 분명히 서류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다음은 자격증. 자격증은 저는 총 4개를 가지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1급,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세 번째는 커말 1급, 네 번째는 한국사 1급인데요. 사실 원래는 보통 자격증 한 3개면 합격선이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스펙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,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경쟁률이 더 세지면서 이제는 자격증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좀 확실해지는 상황까지 왔어요. 그렇지만 자격증 3개를 가지고 계셔도 토익 점수가 높으시다면 붙으실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, 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AFPK나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을 자격증 중에서도 꽤 높은 점수로 쳐주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은 자소서. 자소서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 때문인지
이번 년부터 그 직업 윤리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문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고, 근데 저는 이게 그 직업 윤리를 묻는 문항이 좀 요즘 공통스러운 변화 현상이라서 많은 기업에서 직업 윤리를 많이 묻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, 특히 국민연금 자소서는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, 네, 저는 아직 면접은 가보지 못해서 난 여기까지만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교육사항만 확실하게 하시면 정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국민연금 인턴을 준비하시거나 정규직을 준비하시는데 서류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한번 서류를 봐서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개의치 마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제 채널을 계기를 삼아서 K 취준생들이 서로 그래도 좀 도움받고 서로 위로되고 공감받는 채널이 되고 싶어서 네, 그렇고요. 그리고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도움도 많이 주셔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 물어봐 주세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취뽀하는 그날까지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!